한종일 삼국의 미녀가 한자리에 모였다. 세 사람을 둘러싼 팽팽한 기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 같은데. 젓가락, 筷子、箸。 이제 삼국의 젓가락이 벌이는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운반 도구, 생명의 지팡이, 음식의 교량, 모두 젓가락에 붙여진 찬사들이다. 일용할 음식을 우리 입안에 넣어주는 젓가락.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호. 동북아시아에 나란히 자리한 한종일 삼국의 밥상을 수천 년 지켜온 동반자. 삼국 젓가락에 얽힌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진다. 먹음직스러운 한 덩이의 스테이크. 큼직한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동안 식탁 위엔 한 끼의 만찬을 위해 마련된 도구들이 나란히 놓여 기다리고 있다. 크고 작은 나이프와 스푼, 조금씩 모양이 다른 포크까지.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진 근 10가지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밥상을 보면 차려진 음식이 아무리 많고 다양하더라도 필요한 도구라고는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 한 벌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젓가락 두자. 단지 길쭉한 막대기 2개면 밥상 위에선 천하무적, 무불통지 못하는 일이 없다. 세계 인구 60억을 사용하고 있는 식사 도구에 따라 나눠보면 젓가락을 쓰는 인구가 북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8억,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포크 인구가 역시 18억, 그리고 나머지 40% 24억가량의 사람들은 맨손을 이용한다. 포크를 쓰는 육류 중심의 식문화권을 제외하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는 24억, 대부분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쌀의 종류는 2가지. 자포니카는 우리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이집트 등 온대 지방에서 재배되며 세계 쌀 생산량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짧고 통통한 모양으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품종이다. 흔히 안남이라 불리는 인디카는 인도 동남아의 열대몬순에서 재배된다. 자포니카에 비해 가늘고 길쭉하다. 생김새로도 구별이 되는 두 종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밥을 짓고 나서의 찰기, 즉 얼마나 차지고 끈기가 있느냐에 있다.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으로 각각 밥을 지어 컴퓨터 측정기로 찰기를 측정해 보았다. 인디카의 찰기에 비해 자포니카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만큼 더 끈기가 있다는 뜻이다. 찰기가 적은 인디카종은 밥알이 뭉치지 않아 볶음밥을 만들기에 좋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는 공통적으로 볶음밥 요리가 많다. 인디카종을 먹는 인도와 상당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다른 도구 없이 맨손으로 음식을 집는다. 깨끗한 오른쪽 4손가락을 동그랗게 모아 밥을 담고 입안에 밀어넣는 맨손 식사법은 인디카종으로 지은 밥으로나 가능한 일이다. 반면 자포니카로 지은 밥을 손으로 먹기란 매우 불편하다. 급할 땐 접착제로 사용할 만큼 찰기가 높은 밥알들이 손가락에 모두 달라붙어 제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한두 번은 경험했을 것이다. 쌀의 종류와 젓가락 사이의 관련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찰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 내에서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먹는 지역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지역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세 가지 조건이 일치되는 분포 지역 대부분을 한중일 3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제 3국의 젓가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교 대상은 현재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젓가락. 콰이즈는 플라스틱이나 대나무 재질이 일반적이며 3국 중 가장 길고 굵다. 음식을 집는 끝부분도 뭉툭하다. 하시는 나무 재질의 길이가 짧다. 위아래의 굵기 차이가 커 음식을 집는 끝이 뾰족하다. 우리 젓가락은 금속 재질에 길이는 3국 중 중간이며 독특하게 납작한 형태가 많다. 무게의 차이는 어떨까? 중국 화이즈 26.5g, 일본 하시 10.5g, 한국 젓가락은 49g으로 나타났다. 젓가락이라는 공통된 도구를 사용하면서 삼국이 재질, 길이, 무게에서 차이가 나는 고유한 젓가락들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의 젓가락은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 젓가락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젓가락에 놓는 그 위치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문화에서 그 같이 여럿이 그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둥그런 그 원탁의 그 탁자 위에서 반찬을 놓다 보면은 그 앉은 사람 위치에서 보면은 그 반찬의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러기 때문에 젓가락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상을 받기 때문에 젓가락 길이가 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럿이 식사를 하지만 그 상이 그렇게 중국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젓가락도 그 일본과 중국의 한 중간 정도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집는 끝부분을 살펴보면 삼국의 음식 문화 차이가 더 명확해진다. 전체적으로 두텁고 끝도 뭉툭한 콰이즈는 기름지고 덩어리진 형태가 많은 중국 요리에 적합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시의 끝은 삼국 중 가장 뾰족하다. 섬나라 일본의 식탁에 많이 오르는 생선 등의 해산물을 먹기에 편리한 형태다. 우리 전통 젓가락의 아래 끝은 둥그렇지만 요즘은 납작한 전체 모양에 이은 사각형이 많다. 뾰족하지도 뭉툭하지도 않아 다양한 형태의 반찬을 집기에 적당하다. 삼국은 각기 고유한 음식 문화의 특성에 맞춰 끝부분이나 전체 형태를 조금씩 다르게 발달시켰으며 시대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식문화의 도구인 포크를 살펴보면 포크는 농기구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 지금도 쇠스랑, 쇠갈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대표적 음식인 스테이크를 먹어보자. 포크가 기능하는 방법은 음식물을 잡고 눌러 찌르는 것이다.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선 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 둘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나 젓가락은 혼자만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밥상 위에서 천하무적이라 할 만큼 젓가락의 활약은 눈이 부시다. 간혹 반찬 속에 잘 보이지도 않은 이물질만을 집어올리는 묘기까지. 포크로 해보자. 보기에도 답답한 노릇이다. 물론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포크의 능력은 젓가락만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삼국 주방장들의 빼놓을 수 없는 조리기구가 또한 젓가락.
젓가락 한 벌이면 온갖 산의 진미를 요리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포크의 유일한 기능도 가볍게 해치운다. 젓가락의 기본은 단지 막대기 2개. 그래서 우리들 추억 속에 공통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소풍날 젓가락을 깜빡 잊고 와 주변에 적당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즉석에서 젓가락을 만들어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젓가락.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 2개의 작은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 손 안에서 그토록 정교한 도구로 변신하게 되는 것일까? 요즘 제각각의 젓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젓가락질은 예의의 기본이었다. 먼저 젓가락을 잡으실 때 알맞은 위치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젓가락을 너무 위로 잡거나 너무 아래를 잡지 마시고 젓가락을 위에서 한 3cm 정도 내려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아래편은 인지와 약지로 받쳐주시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윗젓가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지만큼 젓가락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 잔을 집으실 때는 검지와 중지를 움직여서 잔을 집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젓가락 사용법은 우리의 1800년 젓가락 역사를 통해 검증된 가장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보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렛대 원리 중 3종 지렛대 원리가 적용된다. 아래에 있는 젓가락은 약지에 의해서 고정이 되고 위에 있는 젓가락은 엄지와 검지, 중지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위에 있는 젓가락은 엄지와 검지와 중지의 한 점을 모아서 힘점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힘점은 젓가락의 3분의 2 정도 부위를 잡아주는 것이 젓가락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젓가락 사용법도 확인해보자. 쥐는 방법이 우리와 똑같다. 중국산 젓가락의 겉포장에 그려진 사용법 역시 동일하다. 삼국은 각기 다른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젓가락 쥐는 방법은 동일했다. 그렇다면 그 실력은 어떨까? 젓가락 형태가 다르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젓가락 실력에 관해선 평범한 세 미인을 통해 실력 대결을 해보자. 다양한 형태의 반찬을 집으며 실력을 다져온 한국. 기름기 많은 미끄러운 음식에 강한 중국. 예리한 끝으로 해산물을 공략해온 일본. 이들 세 미녀의 대결은 제시된 과제물을 제한된 시간 안에 각자의 접시에 옮겨 담는 것. 작고 미끄러워 젓가락질 수련자의 원성을 한 몸에 받는 콩이 제1과제. 두 번째 과제는 끈적거리는 콩자반. 힘의 완급 조절이 관건인 부서지기 쉬운 묵. 젓가락으로 집어올리기에 무거운 떡에 이어 마지막 과제로 가는 명주실 조각이 난코스로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첫 번째 과제가 3인의 전사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곤 오로지 각국의 특성을 가진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젓가락 두 짝뿐. 벨소리와 함께 주어진 시간은 1분. 작고 단단하며 미끄러운 콩알을 집기 위해 세 미인은 정신을 모으고 너무 세게 잡으면 오히려 튀어버려 역시 난이도가 높은 과제. 중국 화이저 17개, 한국 젓가락 21개, 일본 핫씨 31개. 작은 콩알을 집는 데엔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짧은 핫씨가 안정된 실력을 보여줬다. 작고 끈적거리는 콩자반의 경우에는 금속 재료의 미끄러운 표면 질감에 힘입고 평소 실력이 발휘된 까닭에서인지 젓가락이 우사했다.
힘의 완급 조절과 잡으면 흐트러지기 쉬운 묵. 뭉툭한 파이즈는 하나를 따로 떼내는데 고전을 했고 뾰족한 하시는 자꾸 부서뜨렸다. 그 중간 형태의 젓가락이 18개로 선두. 평소 두텁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옮겨본 파이즈가 역시 묵직한 떡을 가장 많이 옮겼다. 맨손으로 씹기도 어려운 가는 명주실. 뭉툭한 파이즈의 고전이 한눈에 띈다. 뾰족한 하시가 선두, 젓가락이 뒤를 이었다. 결국 우리는 삼국의 젓가락이 한데 만난 자리를 통해 어느 한 나라의 젓가락이 더 편리하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삼국 각각이 오랜 세월 고유한 음식 문화와 호흡하며 그 특징을 선택하고 결정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젓가락은 음식을 먹는 도구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 외에도 실로 다양한 부분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때로 젓가락은 이력 깊고 사연도 많은 여흥의 도구이기도 하고 중국의 차력사의 손에 들린 젓가락은 나무판을 꿰뚫고 꽂히는 시범의 도구로 변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가 하면 중국인들에게 붉은색 젓가락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정표이기도 하다. 一般来讲，就是家里边有人办喜事啊，有办喜事啊。一般比方说，好像说有人结婚啊，另外就是有人过生日啊，可能小朋友满月啊，就是说这些都会用了，就是说这个时候会用红色的筷子了。因为中国人认为红色是非常吉利的啦，所以一般就是在这个时候来用了。 그러나 중국 윈난성의 농촌 마을에선 이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젓가락이 쓰인다. 밥솥에 꽂힌 젓가락은 조상께도 음식을 올린다는 의미로 후손을 돌봐주시길 비는 기원의 표현이다. 향불과 함께 꽂힌 붉은 젓가락은 조상을 상징하는 제사용 젓가락이기도 하다. 중국 일부 지방엔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인이 쓰던 젓가락을 문 위에 걸어둔다. 젓가락엔 사용한 이의 숨결이 실려 있어 조상의 혼령이 집안을 지켜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이 명절에만 사용하는 젓가락 후토바시는 양쪽 끝이 모두 뾰족하다. 한쪽은 사람이 쓰고 남은 한쪽은 신이 쓴다. 후토바시는 신과 사람이 만나는 다리인 셈이다. 이처럼 생명을 유지해주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젓가락은 사용하는 사람의 영혼과 동일시되며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재물과 복을 가져다주는 길상물이다. 생명의 지팡이인 젓가락과 관련해 삼국에는 다양한 민속과 풍습이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젓가락을 모아 태운 후 그 재를 물에 타 마셔 질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전해진다. 이미 사용한 젓가락엔 사람의 타액이 스며 있고 타액엔 소독작용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엔 정월보름 젓가락을 팥죽에 담궜다 꺼내 그 애가 풍년인지 점쳐보는 풍습이 있다. 죽이 많이 붙었으면 풍년 아니면 흉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젓가락에 죽을 묻혀 기둥에 바른다. 이사한 집에 자리한 터주신에게 인사를 올리는 의미다. 중국에서는 젓가락을 뜻하는 콰이즈와 빨리라는 뜻의 한자어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신혼부부 방에 아이 그림이 붙은 젓가락 뭉치를 던지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 나라에는 젓가락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와 금기가 밥상머리에서 전해져 왔다.
젓가락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금기 중엔 삼국 공통의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공통된 금기 중 하나는 짝이 맞지 않은 젓가락을 놔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길이가 다른 젓가락이 놓이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말한다. 젓가락을 그릇 위에 걸쳐 놓는 건 역시 삼국 모두의 금기. 우리의 경우 제사상에서나 하는 일이며 중국과 일본에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항의의 의미가 있다.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는 행위는 음식물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되며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져 왔다. 중국에선 한 쌍으로 놓인 젓가락이 각기 다른 색이면 가정의 불화를 의미하고, 두 쌍의 젓가락이 한 음식을 동시에 잡는 것은 유골을 수습하는 동작과 같아 피해야 한다. 젓가락으로 음식 그릇을 당기는 것은 예의 없는 행위로 삼가야 하고, 젓가락을 한데 모아 잡는 것은 무기를 연상시켜 일본에서는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밥을 먹다 수저를 떨어뜨리는 것은 복이 떨어진다며 어른들이 유난히 나무라는 금기다. 젓가락 삼국 중 두 나라와 전혀 다른 우리만의 금기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엔 무시되는 경향이지만 수저 각각이 맡은 소임이 있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숟가락과 젓가락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선조들의 뜻이 아니었을까. 젓가락에 대한 최초의 분명한 기록은 약 3000년 전 중국 은나라에 대한 기록이다. 젓가락의 고향은 아마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헌학적으로 보면은 3000년 전에 이미 젓가락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비자라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방탕하고 호색스러운 그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상하 젓가락을 쓴 것에 대해서 기자라는 사람이 비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상하 젓가락이라는 고급스러운 젓가락을 쓴 것을 보면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젓가락의 첫 등장은 사치와 폭정을 가늠하는 잣대의 역할이었으며 그 역할은 후대에도 이어졌다. 얼마 전 문을 연 홍콩의 문화박물관. 마지막 왕조인 청조 말기의 유물이 주로 전시돼 있다. 많은 전시품들이 왕조 폐만기의 극에 달한 호화로움과 사치를 보여주는데,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포크가 놓인 청조 말의 황제의 식탁엔 역시 황금 젓가락 한 벌이 자리하고 있다. 황금 젓가락을 만들게 했던 황제의 권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대 중국의 상점에서는 은나라 주왕이 썼던 상하 젓가락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은 우리 돈 10만 원 가량.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라는 비치옥으로 만든 귀물도 있고, 흙으로 빚어 구운 자기 젓가락이나 나무 젓가락까지 다양한 재질의 젓가락으로 중국인들은 일용할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나 13억 인구의 중국을 점령한 것은 바로 플라스틱 젓가락이다. 상하 젓가락을 흉내낸 값싼 모조품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 여간에서 깨지지도 않고 값도 싼 플라스틱 제품은 중국의 가정과 식당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젓가락이 됐다. 젓가락에 관해선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 우리와 동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부 와카사만 지역은 오치를 이용한 칠젓가락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곳이다. 와카사 지역은 일본 채색 젓가락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제품들이 생산된다.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효자 이에문 역시 3대를 물리며 100여 년 전통을 이어 고급 칠기 젓가락인 와카사 누리바시 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쪽 벽엔 재질과 디자인,
공정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다른 다양한 젓가락이 가득하다. 일본 젓가락을 만드는 재질은 거의 다 나무다. 그중 오칠이 되어 있는 고급 나무 젓가락을 누리밭이라 한다. 떼어낸 데는 의미가 있는 와리밭이는 일회용 젓가락이고 누리밭이 중에서도 고급품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왁가산 누리밭이다. 왁가산 누리밭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적당한 목재의 선택. 밤나무, 단풍나무, 흑당, 무가나무까지 고급 목재가 쓰인다. 길이에 맞춰 자르고 디자인에 따라 젓가락의 모양을 내는 것이 다음 단계. 여기까지가 왁가산 누리밭의 초기 공정이다. 오칠을 하는 과정이 왁가산 누리밭의 가장 중요한 제조 단계. 자개, 계란 등을 이용한 장식을 붙이고 다시 칠을 하여 말리는 작업이 고급품의 경우 수백 번 되풀이된다. 約1年から1年半かかりますね。で簡単なものでどうでしょう、1月半から2つぐらいですかな。日常かけてます。 겹겹이 장식과 오칠이 된 젓가락의 마지막 칠이 마르면 표면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갈아낸다. 그러면 겹을 이룬 칠과 장식이 왁가사 칠의 독특한 무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왁가사 누리밭이 중 고가품은 한 벌에 3만엔 정도, 우리 돈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다. 무늬와 색채가 고운 젓가락을 쥐고 밥을 먹으면 더욱 맛있고 기분이 좋을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음식을 묻히기에 아까워 제대로 먹지 못할는지. 작업장 한편, 버려진 듯 다듬지 않은 나무까지 한 단.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위한 특별한 재료, 굵기가 고른 매화나무다. 장인의 손에서 몇 번의 칼질을 거쳐 칠이 되면 사용에는 불편이 없으면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와 멋을 내는 매화나무 젓가락이 된다. 백여 년 젓가락만을 만들어 온 결과 다양한 종류의 많은 상과 훈장까지 받게 됐다. 그런 왁가사 누리밭이 제조 공장 사장님이 가장 아끼는 젓가락은 어떤 것일까? こういうもの持ってます。これをこうやりましてね。 질문을 받은 사장님이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칠보 장식의 휴대용 조립식 젓가락. 사장님이 아끼는 보물 1호인 셈이다. 簡単にこれは使う時は長くなってで持ち運ぶ時は短くなると非常に便利で携帯用の箸例えば持ち歩き用にいいですね。 왁가사 지역에는 일본 제1의 젓가락 산지답게 세계 유일의 젓가락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전시장엔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젓가락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형태의 젓가락도 전시되고 있다. 일본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핀셋형 젓가락은 신라 가문사 터에서도 발굴되어 젓가락 역시 우리가 전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120년 전 영조 태자후가 사용했던 금과 은으로 만든 휴대용 젓가락. 하지만 일본에서 금속재 젓가락은 일반적이지 않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젓가락은 나무를 재료로 한 것이다. 100여 년 전 미완성의 대나무 젓가락은 현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제조 공정을 보여준다.
전시실 한편엔 현재 사장의 조부가 만든 와카사 누리밭이 한 세트가 놓여 있고 하루 3끼 보약 먹는 기분이 들만한 녹각으로 만든 젓가락. 일본 각 지역마다의 전통과 특징을 가진 젓가락들이 전시돼 있다. 그러나 예술적으로까지 보이는 면모와는 달리 일본은 삼국 중 젓가락 사용이 가장 늦어 1300년 정도 됐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양한 일본 젓가락 누리바시가 만들어지는 한편은 여전히 대부분의 음식점에선 위생적인 일본인의 발명품이라 자찬하는 일회용 와리바시가 놓인다. 우리는 삼국 중 특이하게도 금속재 젓가락을 일본화시킨 전통을 만들었다. 그 탓에 유물로 남겨진 젓가락도 가장 많다. 우리는 언제부터 금속으로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젓가락을 보기 위해선 백제의 옛 도읍인 공주로 가야 한다. 제비 기간이 501년에서 523년인 백제 25대 문영왕의 무덤. 학계를 흥분시킨 수많은 부장품 중엔 생전에 왕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제 수저도 여러 벌 발견됐다. 1500년 전에 만들어져 사용된 젓가락.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한 지는 아마도 1800년가량 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 여기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이 동제 수저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남아있는 그런 금속재 동제 수저 종류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동제 수저 세트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은 결국 그 백제인들의 어떤 식생활이 지금과 거의 동일하게 어떤 쌀무나 혹은 젓가락을 사용한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나 하는 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다루기 힘든 금속을 젓가락의 재료로 택했을까? 청동으로 시작해 은과 유기, 스테인리스로 이어지는 금속재 젓가락의 전통은 삼국의 젓가락 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우리 조상은 어떻게 금속으로 일상의 젓가락을 만들게 됐을까? 가야나 또는 신라에서 그 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금수로왕이나 금알지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 금속 세공을 중요시 여기고 금관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그 금속적인 어떤 그 기술이 뛰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금속 젓가락과 금속 숟가락을 1세기부터 만들었던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금속 젓가락의 전통은 혼수품으로 은수저를 마련하는 풍습을 만들었다. 와카사 누리바시에 못지않은 다양한 디자인의 은수저들이 수많은 중소업체에서 만들어져 연간 국내 수저 시장 500억 원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달에 한 40벌 정도 나가요. 근데 하루에 한 세트 정도 넘게 나가는 거죠. 재질이 금속이라는 점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 젓가락만이 가는 특징은 숟가락이 나란히 함께 쓰이며 그 역할 구분이 엄격하다는 것이다. 밥과 국, 국물이 있는 반찬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한다. 요즘 우리 식탁에선 과거의 은수저, 노수저는 자취를 감추고 손질이 간편한 스테인리스 수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젓가락을 쓰는 일은 포크와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젓가락을 끼워요. 이렇게 끼웠습니까?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젓가락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너무 위에 해도 안 되고 아래 해도 안 학년 초부터 배우기 시작해 1년이 돼가는 1학년 아이들. 첫 번째 끼우고 뒤로 간 사람 뒤로 가면 안 돼. 비교적 모두들 잘하고 있는 편이다.
젓가락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까닭은 다만 매일 사용하는 식사 도구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젓가락은 포크에 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절이 한 2배 이상 정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손작업에 관한 일을 많이 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지능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젓가락질은 과연 두뇌 개발과 손작업 활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우선 아이들의 젓가락 사용이 어느 정도 숙달됐는지 알아봤다. 1분 동안 젓가락 교육을 받은 1학년 아이들이 콩알 형태의 과자를 몇 개나 젓가락으로 집어옮기는지 조사했다. 아이들은 선생님께 배운 대로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젓가락 사용법으로 젓가락질을 했다. 1분 동안 평균 19.5개. 학교에서 젓가락질을 특별히 배우지 않은 다른 학교 1학년 한 학급에서도 같은 조사를 벌였다. 포크를 사용하고 있거나 젓가락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어린이들이 젓가락으로 집어옮긴 과자 알은 (1분) 동안 평균 15.8개. 두 학급을 비교하면 젓가락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더 잘 사용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젓가락질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어린이의 손작업 활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그림에 색칠을 한 후 가위로 오리게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문가에게 보여주었다. 두 개 초등학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초등학교는 젓가락질 교육을 시킨 그러한 학교고요. 하나의 초등학교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은 초등학교인데요. 젓가락질 교육을 시킨 학교에 있어서는 전체 학생들 중에서 가위질을 잘 못하는 아동들이 약 31.8% 정도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젓가락 훈련을 시키지 않은 그런 학교의 아동들은 전체 아동 중에서 가위질을 못하는 아동이 약 38.7% 정도가 나왔습니다. 글씨 쓰기나 색칠하기에서 잘 오리지 못한 아동들이 더 많은 수가 잘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크를 쓰는 것보다 젓가락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손가락 움직임 발달에 도움을 주어 가위질이나 색칠하기, 글씨 쓰기를 잘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도대체 젓가락은 어느 정도 손가락 운동을 하게 하는지 투시 동영상 기기를 이용해 포크의 경우와 비교해봤다. 먼저 포크를 사용할 때의 손의 움직임을 보자. 팔목 관절의 움직임은 보이지만 포크를 잡고 있는 우에의 손가락의 활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손은 한눈에 보아도 여러 개의 관절을 동시에 활용하며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크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고 누르는 동작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고,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두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그리고 엄지 손가락도 많이 관여를 하는데, 특히 두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관절 마디가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마디를 움직이는 근육이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뇌의 핵심 부분인 운동중추. 운동중추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손이다. 그만큼 손가락의 움직임은 많은 용량의 정보가 필요한 정밀하고 복잡한 활동이란 의미다. 따라서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젓가락이나 혹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손을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난감이 없는 상태에서 논 쥐하고 우리 한 반년 정도 한 다음에 뇌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은 장난감을 가지고 논 쥐의 뇌가 약 한 10% 더 무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손돌림은 뇌의 이 운동중추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 또 운동중추하고 연결된 뇌의 각 부분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치게 됩니다. 젓가락 같이 이 5개가 아주 적절한 이 협동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뇌의 운동 중추가 더 발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포크질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정교한 젓가락질을 하는 게 두뇌 발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두뇌가 발달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젓가락질 한 번에 총 80여 개의 관절과 근육이 움직인다고 한다. 최근 서양의 유명 식기류 메이커들이 젓가락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찬 세트의 한 품목으로 등장시키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서구의 식자들 중엔 젓가락을 예찬한 이가 적지 않다. 능숙한 젓가락질의 서구인도 늘고 있다. 젓가락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은 동양 요리를 즐길 만큼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This type of rice that sticks together, you can easily pick it up, and the taste of a fork is I don't like the metallic taste of the fork. Like fillings. Chopsticks. Well, first, as I said before, it tastes better, and I reckon it's easier to pick things up and pick lots of rice up. 오늘날 최대 젓가락 사용국은 단연 13억 인구의 중국. 연 200억 개 이상의 중국 젓가락 화이지를 소유한다. 비용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량을 미루어 볼 때 적잖은 규모가 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계 제1의 젓가락 산업국으로 자부하며 일본은 중국과 한국을 제치고 젓가락의 종주국으로 서구에 알려져 있다. 일회용의 와레바시 시장 규모가 250억 개에 다양한 방법과 디자인의 채색 젓가락 누리바시 200만 개를 더하면 금액으로는 총 400억 엔에 이른다. 일년에 수백억 개가 만들어지는 일본 젓가락 중에 아무나 쓸 수 없는 특별한 젓가락이 있다. 작은 방 안에 눈길을 끄는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모든 공정이 100% 수공예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젓가락 제작은 3대째 이어져 온 가업이다. 아무 장식 없이 다만 장인의 정성과 솜씨만이 보이는 젓가락. 천안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젓가락이다. 100여 년 전과 다름없이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이 입술과 이에 부딪히는 감촉과 경도가 적당한 버드나무를 사용하고 있다. 천안가의 젓가락은 보통의 일본 젓가락보다 약간 짧은 21cm. そうですね、これはもうあくまでも、私どもの想像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が、とにかく天皇系ですから、労働はしない。いろいろそういうふうな、面から考えてですね、女性に近いお箸の寸法に、なったと、そのように解釈してもらったら結構やと思うんですがね。はい。 우리나라 수저 시장의 규모는 연간 500억 원에 이른다. 수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기본적인 기능상의 형태로 제약을 받지만 그 안에서도 소비자들의 기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흐름에 발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까닭이다. 최근 우리의 젓가락 디자인 경향은 기능성의 강조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분위기가 어울릴 수 있는 제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게 돼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조된 제품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편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 1년이 지나면 첫 돌을 맞게 된다. 우리 선조들은 첫 돌을 세상에 정식으로 존재를 알리는 진정한 의미의 탄생으로 여겼다. 평생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으란 뜻에서 돌 선물로 수저 한 벌이 마련됐다. 삶의 시작부터 우리는 젓가락을 쥐는 것이다. 고인이 남겨놓은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이들의 그 흔적을 수습한다. 죽음 이후에 마지막 흔적까지 씻는 도구. 이제 처음 시작한 젓가락질. 아직 입에 들어온 것이 없지만 젓가락을 쥐고 손을 쓸 수는 없다. 삼국의 엄마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자신의 아이가 젓가락을 쥐고 매일의 일용할 삶의 문화를 익히며 뭔가를 먹는 모습.